안녕하세요. 제1이비인후과 김원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타석증 치료에 활용되기도 하는 침샘 내시경 수술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시경을 통한 수술은 장비 사용의 숙련도와 섬세함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제1이비인후과는 개원과 최초로 침샘 내시경을 도입한 이후로 관련 진료 경험을 꾸준히 축적해 최근 800내에 이르기까지 했고, 이는 개원과 최다 침샘 내시경 증례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개원과 최초, 최다 침샘 내시경 수술 경험에 제1이비인후과에서 침샘 내시경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침샘 내시경 수술은 말 그대로 침샘관 안으로 아주 가느다란 내시경을 삽입해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병변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침샘에 문제가 생기면 영상 검사만으로 추정 진단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침샘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침샘 내시경은 침샘관 내부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바로 치료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침샘 내시경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우 중 하나가 바로 타석증, 즉 침샘에 돌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목이나 턱 밑에 혹처럼 만져지거나 단단한 덩어리가 느껴지거나 식사할 때마다 통증이나 붓기가 반복되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침샘관 안에 돌이 생겼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침샘관이 좁아진 경우, 침샘염이 반복되는 경우, 원인을 알기 어려운 침샘 부종이 지속되는 경우 등에서도 침샘 내시경을 통해 원인 확인과 치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침샘 내시경은 입 안을 통해서 침샘관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피부 흉터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타석이 있는 경우에는 침샘을 제거하지 않고도 타석만 제거할 수 있으며, 침샘관이 좁아진 경우에는 확장을 통해 침샘관을 넓혀주는 치료도 가능합니다. 침샘 내시경 수술은 필요에 따라 국소 마취 또는 수면 마취 하에 진행되며, 수술 방법과 소요 시간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침샘 기능을 유지하면서 병변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상 복귀 과정에서도 비교적 부담이 적고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침샘 내시경은 장비가 있다고 누구나 동일하게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닙니다. 침샘관은 매우 가늘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내시경 조작에 대한 숙련도와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한 임상 경험이 중요합니다. 저희 제1이비인후과는 개원과 최초로 침샘 내시경을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진료를 이어오며 현재까지 800내 이상의 침샘 내시경 수술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환자분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침샘 내시경 적용 여부를 보다 정교하게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이나 턱 밑에 반복적인 붓기나 통증이 있다면 문제로 넘기기보다는 침샘 질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침샘 내시경은 침샘 질환의 유무를 확인해보거나 침샘을 보존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